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 부동산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지아주의 부동산 업계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분,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부동산이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네. 그 값 올라가는 것도 뭐 정말 그 천정부지라고 그러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네.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버블이 아니냐, 언젠가는 결국은 이게 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요즘 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렇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저도 궁금해요. 이게 진짜 버블인가요? 아닌가요? 네.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듣고 있고, 네. 또 저 역시도 부동산을 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뉴스 관련에 대해서 매일매일 접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필드에서 뛰고 있다 보니 네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빨리 실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뭐 경제학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 부동산 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라든지 그런 네. 걸 통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이 버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또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항상 뭐 서프라랜더 그 붕괴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코로나가 왔을 때도 그랬고, 그러한 하나의 그 이슈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과 또 다른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 네. 항상 공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그 부정적인 임팩트가 오려고 할 때 거기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반면, 네. 또 그러한 마켓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그 양면적인 의견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항상 어디든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실제로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이건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인들이 말하는 현재 부동산 마켓을 두고, 네. 그리고 급증하는 주택 가격의 변화를 두고 버블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에서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량 부족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물건이 네. 없죠, 정말. 물건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주택값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으로 주택이 버블이다 아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축약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공급량 부족에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전문인들이 말하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무슨 쪽이냐면은, 네. 일단은 그 모기지 상품이 네. 우리가 서프라이 랜더의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너무나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티저 모기지, 뭐 볼륨 페이먼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약간의 그 위험 대출 상품들이 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한 위험 대출 상품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와. 예. 근데 현재는 사실은 2%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그 바이어들께서 현재는 워낙에 공급은 작고 수요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비딩 경쟁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는 네. 캐시 바이어거나 아니면 라지 다운 페이먼트를 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바이어만이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 대출 상품을 쓰고 안 쓰고 또는 모기지를 내가 어떻게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차원이 떠나서 이제는 모기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게이지 어마운트 자체가 급격하게 낮은 수준을 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서프라임 렌더의 그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마켓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때는 사실은 이 집의 월 페이먼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원하면은 언제든 이제 다운페이도 없이 그냥 높은 이자에 바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게 무조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전혀 다르죠. 지금은 정말 경제력이 탄탄한 분들, 이 페이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정말 상황이 다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그때랑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서프라임 렌더 분기 때와 코로나 이후에 대해 약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완전한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저금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자율이 너무나 지금 낮은 상태에서 거의 제로 가까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이 그만큼 마켓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네. 예전에도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첫 번째는 실업률 그리고 모게이지 이자 네. 금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대처 그리고 네 번째가 수요와 공급 법칙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여기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다. 이자가 싸니까는 더 바이어들이 마켓에 나오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하나 바뀐 점이 있었어요. 네. 정말로 주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패턴이 생겼죠. 자택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집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어 수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택근무, 원격근무를 해보니 거기에 대한 효과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속적이면서 실용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그러한 형태의 근무 형식이 지금 익스텐션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집을 필요한 바이어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방도 좀 더 많은 방이 필요해진 거고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되고 부모들은 또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이 공간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이런 집들이 더 늘어난 것도 이제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급량을 우리가 또 서프라임 렌더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공급량이 지금 달달이 더 적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빌더 측에서 신규 주택을 풀어줘서 그러한 많은 수요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 신규 주택이 거의 스탑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판매 정지 상태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판매 정지. 거의 판매 정지 상태죠. 참, 심각하군요. 심각하죠.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목재 가격이 네. 4월에서 5월로 갈 때 완전히 급격하게 굉장히 엄청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다른 뭐 시멘트라든지,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러한 재료 부족들. 네. 그렇기 때문에 빌더들이 내놓으려고 했다가도 이걸 점점 딜레이를 시킨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지금 내놓다가는 더 손해를 보는 격이 되다 보니 모든 빌더들에서 거의 그 공문서가 저희한테 와요. 네. 이거를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거를 several weeks, 몇 주 동안 연장을 하겠다. 근데 그 몇 주라는 거는 2주가 될 수도 있고 뭐 9 weeks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빌더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켓이다 보니 지금 현재 신규 주택은 거의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이어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또 스탑이 되니 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제는 한 달 한 달 다르게 올라가고 음. 1주가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이 네. 너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리세일 마켓으로 다시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은 더 치열하단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인벤토리 양을 계산을 해본 그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가 1.03 밀리언의 인벤토리 양인데 네. 2008년 이후 서프라랜더 붕괴 때 네. 그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터지기 전이죠. 네. 그때 기준에서 400만 채라 그래요. 4 밀리언. 거의 오. 4배가 차이 나는 그런 네. 인벤토리 양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전국적으로 그 인벤토리가 작년 기준, 네. 작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4%가 공급량이 감소를 한 형국이고요. 네.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68%가 감소된 그러한 공급량이에요.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너무 월스트로 가고 있죠, 공급량이. 네. 3월 달만 하더라도 0.89만스의 인벤토리가 있었는데 네. 4월 달에는 0.82만스의 인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내놓으면은 무조건 한 달 안에는 집이 다 팔린다는 얘기네요. 예, 그 날짜도 이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sell to list price ratio라고 그래가지고 네. 리스팅이 마켓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팔리는 네. 그 가격 대비를 계산한 그 퍼센티지가 네. 이제는 100%에서 거의 어버브드 100%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내놓은 그래서- 가격보다 더 비싸게 그렇죠. 팔린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는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4월 달 기준으로 하면은 104%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내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네. 에버리지로 그 정도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리스팅 프라이스가 30만 불이 나오면 거의 그것보다는 4%는 에버리지 네. 높은 가격을 팔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마켓에 머무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린 경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공급량의 그런 심각성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 공급량이 풀리지 않고서는 네. 이런 가격 급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부 차원의 대처로서 코로나19의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우리가 예견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생각보다는 기간도 좀 짧았고 백신이 좀 더 빨리 나옴으로써 그 생각했던 게 이만큼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은 거는 요만큼 정도였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때 발표를 했죠. 서프라랜더 붕괴 때의 그러한 악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정부는 무제한적으로 시장에 반응할 때까지 모든 대처안을 다 내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됐고 네. 그럼으로써 뭐 인플레이션을 인한 이러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네. 그리고 자산의 가치 상승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사실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저는 팔지도 않고 그냥 살던 집에서 똑같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덩달아서 저희 집 감정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한데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또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더 지속될지 이 집값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NAR 네네. 경제 수석학자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 분석하시는 그 분석학자분들께서도 의견을 내놓으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요. 지금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네. 이젠 백신이 다 나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첫 번째는요. 네. 이자가 저금리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고용이 더 좋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서 공급량이 지금처럼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월스트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네. 자산의 가치, 집값 상승률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긍정적인 부분은 네. 우리가 예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러한 그 그러니까 중저가 주택, 어포러블한 하우스를 장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 네. 신규 주택을 장려해서 공급량을 푼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급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네. 그런 바이어들이 비린 경쟁에서 네.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비린 경쟁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강해지니까 네네. 그러면 신규 주택을 장려를 해서 공급량을 푼다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빌더들이 우리가 원래 2021년도 부동산을 예측했었을 때 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판매량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거는 즉 저금리로 인해서 바이어는 시장에 계속 나와 있을 것이고 머무르고 있는데 네. 신규 주택이 좀 더 많이 풀리게 됨으로써 그리고 기존 주택일 경우 백신 이후로 인해서 어떠한 그 세이프티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급량이 좀 더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예측하고는 약간 빗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빌더는 공급량 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될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파른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은 네. 이러한 이제 그 정부 차원으로 어느 정도만 조절이 된다면 그거는 항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량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셨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그 모기지 이자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 하는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얘기들이 네, 지금 맞아요.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과정에서 그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이거 금방 마켓이 뭐 크래시가 돼가지고 집값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모기지율에 인해서 이제 9월 정도에 250만 채의 그러한 집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집값 상승이 엄청나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서프라이 랜드 붕괴 때에는 그 집값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맞아요. 예, 네. 모기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모기지는 네. 많은데 집값은 내려갔고 네. 깡통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깡통주택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리파이낸스를 하려도 안 되잖아요. 네. 집을 그러니까는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못 이런 갚는, 상황이 되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와는 완전히 좀 다른. 네. 왜냐면 액거리가 그만큼 쌓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스트 케이스에는 그냥 집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기지에 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좀 돈이 좀 남으니까 그거 네. 가지고 뭐 아파트 구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그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긴축 재정으로 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1, 2년 안에 잡혀지지 않을 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금방 잡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마켓에 지금 지금 네. 타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윤활유의 역할은 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 풀어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꼭 붙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네네. 지금 이제 은행 이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가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수요를 좀 줄여주는 그 과잉 경쟁을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책은 아닌 거죠. 해결책은. 네.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풀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저가형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 자체가 지금 이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교외 지역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가형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심 지역에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다세대 주택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도심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요, 이런 그 250만 채, 그 모기지 유예로 인해서 그러한 집들이 공급량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여전히 이런 과열된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경쟁으로 인한 또 가격 상승폭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전문인들이 바라보는 의견들이 다소 다르긴 하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네. 그리고 지금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완화됨으로써 네. 완만한 곡선으로 집가격은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네. 이제 집 가격은 어쨌든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예, 떨어질 일은 네. 없다라는 건가요? 야,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차피 네. 지금 빨리 잡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음. 항상 강조하는 게 공급량이 해소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러한 우리가 주택 가격을 놓고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역시 공급량 해소가 빨리 되어야지만 사실 그러한 어떠한 그 버블이다 아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느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의 집값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 대표님 말씀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집 가격,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당장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떨어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문제 사실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주택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그런 조짐은 사실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대략 이렇게 기간으로 따져보면 뭐 한 1년, 2년 어느 정도까지 더 이렇게 집값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그 전문인들이 말을 하기에는 네. 또 저희가 느꼈을 때도 네.
이러한 상승은 2, 3년 정도 오.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급격한 상승률 자체는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시점이 언제까지라고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바이어가 약간의 뭐 정리가 되면서 네. 그리고 공급량이 어느 정도 풀려지면서 완만한 곡선을 띠면서 어차피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잡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3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 풀리고 있는 돈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자금이 실제로 회수가 되기까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이자율을 올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냐면은 연 평균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 되면은 이자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에 기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연준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좋은 정보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계약 건수가 좀 있으세요? 맨날 고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이전 분들께서 이러한 터프한 마켓에서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노력의 대부분 5배, 6배, 10배 정도의 그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타임 컨슈밍 자체도 그 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저희도 이런 터프 마켓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거를 많이 겪긴 하지만 바이어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네. 사실 오퍼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셀러한테 맞추는 조건을 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반대적으로 바이어는 그 리스크를 더 안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에이전 분들께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네. 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반드시 에이전트 분들, 그 더군다나 아주 경험이 많으신 집을 실제로 계약을 많이 해보신 에이전트랑 일을 하셔야 그래야 되는 거고요. 바이어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훌륭한 에이전트한테 일임하고 상담하시면 그럼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